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베트남에서 감금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베트남에서 별일을 다 겪었는데, 뭐, 이렇게, 저희 그 사무실이 앞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뭐, 이렇게, 막, 문신한 사람들, 뭐, 대여섯 명씩 와서 막, 행패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일을 다 겪었는데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가족이 제가 이제 국제 유학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족이 저를 못 나가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단 제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한 대학교가 저희 학생들이 뭐 하여튼 굉장히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명 정도가 12명이 아니군요. 한 20 몇 명이 됐나 보네요. 하여튼 1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명당 뭐 500만 원씩만 해도 10명이면 5천만 원, 또 20명이면 1억 원이네요. 네, 그 정도 됐네요. 그래서 한 24명 정도네요. 이 학생들이 학비를 보낸 거예요. 이제 한국의 한 대학에 학비를 보내놓고 입학허가서를 받고 이제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학생은 또 비자를 받았어요. 이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자를 그 당시 100% 이제 비자를 받은 거예요. 학생들이 받아서 대사관에서 면접에 통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그 대학이 문을 닫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문을 닫을 리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연락을 했죠. 한국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 대학이 문을 닫았냐고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니까 대학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어학당이 문을 닫은 겁니다. 어학당이. 깜짝 놀란 거죠. 학생들이 비자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어학당이 문을 닫는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정말 큰 돈이죠. 베트남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뭐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 이런데 1억 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24명이네요. 진짜 24명 정도. 그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설득을 했죠. 일단은 대학이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학이 환불을 해주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학생들이 일단 보상금 1,000달러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상금. 자기들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시간 낭비 그리고 뭐 서류 준비 이거로 들어간 비용 해서 1,000달러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 환불. 근데 학비를 예를 들어 일주일 시간을 두고 그때까지 환불이 안 되면 제가 환불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베트남에 돈이 어딨어요. 1억 2천만 원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가 한국 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나를 감금하지 말아라. 그냥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를 못 나가게. 못 나간다 이거죠. 도망간다고.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여기다 가다 놓으면 되겠냐. 그래서 뭐 밖에를 나가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네. 며칠 동안 못 나갔습니다. 그 이제 밖에서는 지키고 있고 가족들이 지키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저히 안 되죠. 제가 가야 되니까 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학이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문을 닫기 전에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학생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이탈을 하니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순수하게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피하네요. 연락을 해도 피하고 뭐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총장하고 이제 그 국제교류원장을 제가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한국을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면은 해결 못한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제가 도망간다 이거죠. 도망가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 돌변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다가 야 새끼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도 많이 겪어서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뭐 진짜 아들 뻘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기 전에는 저한테 참 잘하죠. 잘하는데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갑자기 돌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먹질은 뭐 그냥 그거는 뭐 진짜 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참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안타까웠어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종이를 가져와서 저한테 도장을 찍으라 이겁니다. 사인을 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대학이 환불을 안 해주면은 제가 환불해 준다라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성과 사랑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만드는데 진짜 저는 안타까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비를 대학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진짜 찍으라는 거예요. 다 몰려와서 찍으라고. 뭐 다 몰려와서 찍으라는데 베트남 저희 임원들이 저를 안 지켜주는 거예요. 가서 빨리 가서 저 선생 잡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잡어 저 사람 도장 찍으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임원이 학생들을 또 다 빼돌린 겁니다. 다른 데로. 다른 센터로 빼돌리면서 자기가 또 1000달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1000달러를 받고 다른 데로 학생들을 파는 거죠, 이제. 팔고 저한테는 그 1000달러도 배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 환불 못 받으면 저 사람한테 받게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임원이 결국에 감옥에 갔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돈도 횡령했는데 저는 차마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뒤에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CCTV에 찍힌 게 그 사람이 이제 돈을 훔쳐가는 게 걸렸고 그 다음에 그게 걸리니까 이제 또 다시 제 그 숙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저 비디오 카메라를 훔쳐갖고 강에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모리 카드를 강에다 버렸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CCTV에 잡혀서 구속이 돼서 바로 이제 감옥에 갔죠, 그 사람. 근데 잘 그럽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도 그래요. 한국인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CCTV 메모리 카드를 훔쳐가서 그걸 어디다가 버립니다. 항상 그래서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런 곳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쉽게 일어납니다. 네, 이런 일이 제가 여러 번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장을 찍어줬어요. 제가 도장을 찍어줘서 언제까지 환불이 안 되면 내가 환불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좀 준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그 대학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이제 속은 거예요. 이게 유학 사업이라는 게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의 브로커들한테 속아서 학생들이 그냥 뭐 공항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대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제 질려버린 거죠. 질려버리고 그냥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원장하고 처장을 만나서 좋게 제가 좀 막 얘기를 해주고 제가 쓴 글을 이제 보여줬어요. 베트남 한국 유학의 허구와 진실 그리고 허구와 진실 그 글을 보여주니까 참 굉장히 심통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베트남 사업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환불이 이루어져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환불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낼 때 대학에서 환불했다라는 증명서 그리고 대학에서 그 학생들한테 발행한
인보이스 이런 거를 은행에 다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자주 거래했던 은행 신한은행이었는데 신한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 학생들한테 환불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학생들이 환불을 하는데 그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수수료. 예, 수수료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담해라. 아, 그래서 진짜 제가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감금을 당한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베트남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진짜 뭐 협박을 하기 위해서 뭐 진짜 분신한 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감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으로서 받는 어떤 피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베트남에 좋은 사람도 참 많은데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외국인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임원들이 저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고 도리어 이때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른 센터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비를 자기가 1,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보상금 1,000달러를 학생들한테 요구하게끔 만들어서 1,000달러를 보상하게 하고요. 예, 이런 사건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16년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감동받은 일도 많았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 법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베트남 창업에 대해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끔찍합니다. 네. 환상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베트남 뭐 창업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그냥 한국에서 창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창업할 때 이야기하고 베트남하고는 달라요. 베트남에서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횡령, 자유로운 횡령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변하는 거, 또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만나면은 진짜 좋은 거죠. 한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만 나쁘다고 안 합니다. 제가 베트남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요. 한국인들이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한국인들한테 더 깊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베트남 여자하고 짜고 행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사무실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돈 뭐 빼돌리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한국 사람들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데 나쁜 짓 할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이 꼭 베트남 여자들하고 짜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베트남에. 준비가 되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은 뭐 베트남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이죠, 그거는. 투신 자살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별의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한국 교민들한테 살해당한 이야기. 네, 한국 교민이 뭐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살해해서 그 안타까운 그 또 다른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인들이 감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도 많고 진짜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나쁜 것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